큰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영주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4차 대유행 이미 시작됐다는 평가들이 대부분인데요. 이것에 따른 증시 영향력 보겠습니다. 이번이 4차입니다. 그래서 1, 2, 3 앞서서 여러 번의 고비를 우리가 좀 경험을 했었는데 당시에는 주가 움직임이 좀 어땠는지 이 부분부터 좀 봐주세요. 예, 일단은 1차 팬데믹 상황,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처음으로 발병했을 당시에는 시장이 거의 공포 상태였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가 상당히 많은 폭의 급락세를 시현하는 모습들 확인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코로나19는 2019년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쳤었던 것은 2020년 2월과 3월 달에 주가 급락세를 시현하게 됐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뒤이어서 2020년에 2차, 3차 팬데믹 상황, 지역별로 이렇게 시작이 됐었습니다만, 오히려 그때 당시에는 주가의 어떤 큰 움직임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것을 빌미로 해서 언택트 관련주들이 대거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1차 때는 일단 공포감으로 인해서 모든 주식이 빠졌습니다만 2차와 3차 때는 어떻게 보면 학습 효과라고 그럴까요? 이런 걸 통해서 언택 관련주들이 시대를 바꿀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으로써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1차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었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사이에 유가증권 시장 차트 모양이 길게 나갔는데 확실히 좀 이렇게 아래쪽으로 뾰족하게 밀고 내려갔던 적은 2020년 3월 그때 1차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뒷부분에는 또 지수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라고 봐주시는 건데 이번에 4차 상황 심상치가 않다고 하죠. 오늘 9시 구간대 발표된 어제 확진 환자 수도 1275명이나 나오면서 역대 최다로 발표가 됐는데요. 현재 상황 좀 봐주세요. 예, 지금 상황 그렇게 녹록치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2차와 3차 때만 하더라도 지수가 유동성으로 인해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었던 그런 시기와 맞물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과 같은 경우는 지수가 횡보 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돌발 악재가 발생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 기준으로 3,200과 300, 코스닥 기준으로 1,000에서 1,050선에서 횡보 장세가 지금 올 들어서 2021년 들어서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가 조금 애매한 자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경기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지금 경기 회복 속도를 제어할 정도의 4차 대유행이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다라고 지금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변이 바이러스라는 게 확산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쪽에서는 백신 접종이 빠르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보다 더 빠른 속도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언택트 중심의 개별 종목들이 소폭 상승하긴 합니다만 2차와 3차 때만큼의 상승 여력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개별 종목들이 갖고 있는 이슈들, 앞으로 향후 개선되는 어떤 종목들에 대한 이슈라든지 아니면 게임주 관련주 같은 경우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동반해서 상승한다기보다는 언택트 중심의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 중심으로 상승세를 좀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워낙에 영향받는 종목군들도 많잖아요. 이쪽도 좀 봐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영향이라는 게 물론 긍정적인 영향도 있습니다만 부정적인 영향도 있죠. 대표적인 게 여행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행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가을서부터는 백신 효과에 따라서 본격적인 여행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기대감이 컸고요. 특히 홈쇼핑을 중심으로 해서 여행 상품들이 굉장히 큰 폭의 완판을 나타냈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멘텀을 5월달과 6월달 끌고 온 것들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6월부터 조금 쉬어주는 모습들을 보였을 때 변이 바이러스가 또 등장함으로써 여행주들이 큰 폭으로 조정세를 받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게임과 미디어 같은 경우는 조금 중립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도 한편에서는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게임 미디어 같은 경우는 개별 이슈,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개별 그 게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공연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산발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오늘처럼 강하게 움직이는 플랫폼 관련주들은 반사이익이 일부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다시 거리두기가 시행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언택트 시대가 다시 한번 잠시나마 도래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된다라면 플랫폼과 재택근무 관련주들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은 유효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로 언택트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1차 대유행 때 초반에는 그때 생각해 보면은 뭐 안 하던 업체들도 갑자기 진단키트 만들겠다 막 이렇게 나서고 관련주들 점점 늘어나고 뭐 2배, 3배 가는 기업들도 상당히 좀 많았었잖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 진단키트 쪽은 아무리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더라도 결국에는 이 피크아웃과 관련된 논란이 계속해서 꼬리표처럼 좀 따라붙습니다. 진단키트 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이라는 게 그 사이클을 타죠. 보통 기대감이 있었을 때 가장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기업의 기대감이 실적으로 수반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진단 키트라든지 백신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처음에 기대감으로 해서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만 그 뒤로는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과연 실적으로 연결될 것인가, 그리고 실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계속 이 사업에 대한 영업이익이냐 아니면 일회성 이익이냐라고 봤을 때 후자에 속한다라고 보는 것들입니다. 진단키트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수요가 다시 늘어난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다시 한번 지수를 끌어모으기에는 일단 수급상 꼬여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모습이 현재 지금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벌써 네 번째 고비를 맞고 있는 4차 코로나 대유행. 그러면은 과거의 시점과 지금 현재의 이 주식 시장의 여건도 좀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 차이점 좀 짚어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차에서 3차 때만 하더라도 정부가 자금 공급을 열심히 했었던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3차 때까지만 하더라도 생존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일단 돈을 푸는데 급급했었던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문제는 이제 4차인데요. 물론 이제 정부가 자금 회수에 나서겠다라고 밝히고는 있습니다만 빨라야 내년 정도에 자금 회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당장 자금 회수가 일어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일단 자금 회수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한 입장에서 그동안에 일단 기업 실적들이 빠르게 개선이 돼야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다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에 조금 손상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면 결국 시간 싸움입니다. 내년도에 금리 인상이 예정돼 있는 상황, 국내 같은 경우 올 10월 달에 빠르면 금리 인상이 예정돼 있는 상황, 물론 이제 상황이 변하면 이런 것들도 바뀔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 놓고 본다라면 이렇게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자금 회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빠르게 경기가 회복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멈춰서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증시는 조금 그 악재 속에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상황은 상당히 안 좋은데 여기에다가 예전에는 유동성의 힘으로 갔는데 지금 유동성의 힘마저 없다면은 지수의 하락은 불가피하다라는 시각으로 보시는 거세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과연 어디가 우세하느냐라는 것들인데 심리적인 위축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겠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것도 물론 현재 지금 시중에 있는 어마어마한 그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 쉽게 빠져나갈 가능성은 없고요. 오히려 지금 증시에 투자하겠다라는 분들도 다시 늘어나고 있는 형국이긴 합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들은 기업의 실적이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게 된다라면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는 조금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보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조금 더 빨리 확산됐던 이스라엘이나 영국의 사례를 보면은 사망률이 낮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다. 이런 식으로 또 진행되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일단 사망률보다 중요한 것은 확산 속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그래요. 있겠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속도가 좀 가파르게 된다라면 저도 지금 일부 거래하는 기업체에서 다시 한번 재택근무에 관련된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의향이 오늘 다시 한번 얘기가 제기가 됐거든요. 이럴 정도로 거리두기가 시행이 되고 지금 현재 자영업자분들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나마 7월부터 조금 이런 것들이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좀 막히게 된다라면
또다시 소비의 양극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일부 기업들의 실적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망률보다는 속도다. 사망률 낮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그러면 향후에 시장에 갑작스러운 또 변수가 발생을 했으니까 투자 전략에 있어서도 어떤 좀 변화가 필요할까요? 투자 전략 어떻게 예, 세워야 일단 될까요? 지금 기업 네. 실적 시즌과 맞물려서 기업들 실적에 따라서 일비하는 기업 주가 움직임들이 나올 텐데요. 어제 삼성전자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움직였었던 사례를 보게 된다라면 여기에 덧붙여서 변이 바이러스가 시장에 또 그 심리적인 악재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면 지수는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수가 하락으로 전환됐다라고 보기보다는 일단은 쉬어가는 정도가 연출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럴 때 투자자분들께서 조급한 마음으로 수익을 내겠다라고 한다라면 오히려 손실만 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는 장세에서 이러한 순환매를 따라간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떠한 전문가도 쉽지 않은 장세거든요. 따라서 중기적으로 이제는 2020년과 다른 투자의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긴 호흡으로 느긋하게 보시는 것이 오히려 투자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총정리 큰 그림 그려주세요. 일단 뭐 시장에 있어서 악재도 시장의 한 모습이다라고 좀 정리를 음,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호재성 그 상황, 그리고 증시가 올라가는 것만 뭐 2020년부터 봐오셨기 때문에 그 최근에 소위 말해서 주린이 분들이라는 분 입장에서 보면 주식 시장은 쉽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뭐 항상 따뜻한 봄만 있는 것도 아니죠. 계절도 추운 뭐 겨울도 오고요. 장마도 오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일상생활 아니겠습니까? 결국 주식시장도 악재가 있다라는 것들, 이러한 악재를 잘 견뎌냈을 때 오히려 그 뒤에 오는 호재는 더 달콤할 수도 있다. 이런 뭐 인식하에 지금 상황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뭐 어쨌든 주식시장의 하나의 모습이니까 이럴 때 나의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점검도 재차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구체적인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